예,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면 1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장이 좀 분석을 좀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예, 또 한 가지는 또 앞으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 번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죠. 예, 지금은 위기 후에 항상 대박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거기에 지금 이 시장이 제가 예측한 대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장세가 이렇게 지금 장세가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지금 장세는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장세가 갖고 있는 성격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지금은 늘 말씀드렸지만 위기 후에 항상 대박장이 있다는 거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유동성을 공급해서 지금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실적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실적은요 6개월 내지 7, 8개월 후에 결정되는 거지, 지금은 실적 변수가 조금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의 핵심 변수는 뭐냐, 이 위기 극복에 있다는 거예요. 포커스를 자꾸 위기 극복에서 찾아야 되고, 위기 극복 후에 결정되는 게 뭐냐, 여기에 초점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장을 여러 가지 변수를 갖고 투자하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풀린 돈이 3,100조라는 겁니다. 무섭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 시장을 어떻게 보냐, 또 이 시장에 겁을 먹고 투자를 좀 이상하게 하고 있고, 또 리스크를 관리한다고 해서 좋은 주식을 패대기 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시중의 유동성은 자꾸 무섭게 늘어나고 있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통화량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져. 예, 증시, 부동산 쏠림, 자산 거품 우려 이러잖아요. 아직까지도 3,100조의 자금이 풀려 있고, 이것이 전체 M2 이렇게 어려운 얘기할 필요 없이 돈이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지금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쪽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갭 투자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20대, 30대 이 친구들이 마음이 급해졌다는 거죠. 남들은 버는데 나는 벌지 못할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행에다 넣어봤자 연간 수익률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영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영끌 비투로 가계 통화량이 급증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장은 이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를 좀 설명드리면, 자, 지금 2427입니다. 예, 오늘 뭐 31포인트 올라왔는데, 물론 31포인트씩 3번만 올라가면 2500포인트를 돌파할 겁니다. 예, 제가 얘기를 했죠. 예, 3000포인트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 했고요. 코스닥은 지금 오늘 894. 예, 894예요. 제가 스치면서 안가에 나갈 때 1000포인트 시대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죠. 1000포인트 시대를 열어놓는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500포인트에서도 서로 말하면은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600포인트에도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좋다.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관념하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900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2500포인트의 의미와 이 900포인트를 돌파하면 1000포인트 시대가 열렸다고 대대적인 여론전이 펼칠 것이다. 여론에서 난리칠 겁니다. 예, 올라갔다, 먹었다, 동학개미군들이 예, 수익을 냈다.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지금 남아있는 제2의 동학군, 예, 제2의 동학군들이 다시 날개를 핍니다. 왜? 예, 옆에서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예, 배아픔 현상에 의해서 그 다음에 수익률에 목말라하는 젊은 친구들에 의해서 제2의 자금이 쏜살같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제2의 동학군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동성은 폭발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제2의 동학군은 BTS, 예, BTS죠. 빅 히트 엔터테인먼트. 여기가 상장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단순한 현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BTS가 7명 있고 7명마다 팬덤이 다르고 그 팬덤에 의해서 주식 한 주씩 가질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굿즈 또는 이거를 보관하겠다. 영원히 보관하겠다는 사람이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즉 BTS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BTS 주식 한 주씩 사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또다시 제2의 동학개미군들이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또 한 번 채워질 것이다. 이 채워짐이 다시 주식시장을 폭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500포인트 돌파와 900포인트 돌파는 제2의 동학개미군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장세를 연출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봐라. 이거고요. 세 번째는 2500포인트와 900포인트가 돌파하면서 지금까지 큰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 투자자, 아유 나는 주식 투자 아니야. 예, 난 주식 투자 뭐 없어도 밥 먹고 살 거 충분하고
돈 많아서 투자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이 마지막 장롱에 돈을 수십억씩 가지고 있는 이 보수적 투자가 드디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바로 2500포인트, 코스닥 900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지수는 제2의 폭발을 할 것이고 종목별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듯이 위기가 있은 후에 항상 기회가 나타나고 그 기회 속에서 부자들이 많이 탄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새로운 제2의 동학 개미군 운동들이 펼쳐지면서 이 장을 이끌 것이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고, 항상 위기 후에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도 부자가 됐고 IMF 때도 이렇게 600포인트에서 코스닥이 600포인트에서 2700, 2800까지 가는 기염을 통하고 있었다는 거죠. 2900까지 갔죠. 이런 장세가 연출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예측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보이지만 결국은 이 지수는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있고 일반 투자자의 탐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다. 고로 지금부터 이 3100조의 자금이 이 3100조의 자금의 흐름에 포커스를 맞춰라. 풀린 돈이 3100조다. 단군일에 이렇게 많은 돈이 풀렸고 심지어 20대에서 30대, 40대까지 지금 재테크 열풍이 불고 있고 이러므로 인해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내지는 공부하는 세력,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주식 투자하고 공부를 통해서 부자의 길로 가려고 하는 젊은 층들, 젊은 영끌들이 너무너무 많이 확충되고 있고 또 이 시장의 흐름에 발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특징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Z세대, 고생을 안 한 세대다. 예, 보릿고개도 겪지 않았고 그리고 별 어려움 없다. 왜? 그 집안에서 한 명 내지 2명 정도 낳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친구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고로 돈에 대한 관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팅이 강할 수밖에 없다. 왜? 이 친구들은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돈의 관념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지금 출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MF 때도 신흥부자들이 탄생된 가장 많이 탄생됐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때 장과 지금 장은 궤적은 같은데 먹는 게 2000년대보다 이 1999년에서 2000년까지 먹는 이것보다 여기가 지금 2020년이 훨씬 더 어려운 국면이다. 왜? 지금은 이때는 상한가가 8%였는데 지금 상한가가 30%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팔고 하는 이러한 단타가 유행하다 보니 지금은 이러한 국면에서
큰 혜택을 못 보고 잔푼 돈에 이 신흥부자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잔푼에 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또 한 가지는 게임으로 생각하고 있고 투기로 생각해서 투자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외국인이 주구장창 파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지속적으로 6조를 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은 밀리지 않았다. 이게 핵심 포인트다. 그리고 유동성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게임즈가 탄생되면서 오히려 더 유동성이 공급됐다. 그리고 BTS가 있기 때문에 BTS까지 하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요. 2008년 이후 지금 장세는 2008년 이후 유동성 장세라는 것이 왔다. 소위 말하면 10년 만에 오는 기회다. 이 기회는 여러분들이 꼭 잡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기회가 사라지면은 또다시 이 풍부한 유동성의 후유증에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이다. 고로 단푼에 먹지 말고 큰 비전과 큰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투자를 해야지만 승리자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투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가져온 현상들, 왜 지금은 이 무지막지한 유동성 공급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서 실적이다 내지는 나쁜 말을 하면서 혹세무민을 하고 이 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고퍼스를 사는 불쌍한 족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미국만 자금을 풀었어요. 2008년에 올라간 거는 9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까지 갈 때 미국만 풀었어요. 미국만. 근데 지금은 유럽, EU도 풀고 있고 일본도 풀고 있고 중국도 풀고 있고 한국도 풀고 있고 모든 나라가 돈을 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유동성 대홍수가 나고 있다. 이거를 살펴보시고요. 저금리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 시대다. 이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다, 경제 위기다, 성장 산업이 귀해진다. 지금 자영업자가 죽고 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밸류체인에 조선도 안 좋고 자동차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고 반도체가 안 좋다.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시장에서 긍정적 모멘텀을 간과해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유동성 장세에 아직까지는 초점을 봐라. 그리고 유동성이 해결되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인플레이션 버블이 일어날 때 그때에 소위 말해서 포트의 변경이 추진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가져온 메가 트렌드적인 관점,
우리나라에 지금 뉴딜 정책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뉴딜 정책. 예, 뉴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펀드를 만들어요. 펀드. 이 펀드가 지금 출시되고 있습니다. 왜 출시가 되느냐? 대통령이 지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지시하고 이끌고 뉴딜을 이끌고 있는데 이거를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고로 지금은 178석, 180석이 넘는 이 강력한 독재적 관점에서 보면 국회와 권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은 제왕적이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은 박근혜 정권도 아니고 노무현 정권도 아니고 김대중 정권도 아닌 문재인 정권이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신과 철학과 그 사고에 맞춰서 투자해야지만 승리한다. 이게 기본적인 포커스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뉴딜에 관련돼서 펀드의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펀드는 돈이 들어오면 나는 지금 살 거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 그린 뉴딜 쪽으로 풍력, 태양광, 전기차,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수소. 이거 산다고 공언을 했어요. 공언. 예, 공언을 했고. 바이오 산다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예, 5G 쪽도 산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가지고 디지털 뉴딜.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데이터 뉴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펀드가 나오면 자동으로 그 종목들을 살 수밖에 없고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나 그거 살래. 선언을 했고 나 그거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밑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렇게 기관들과 펀드에서 사고 있다고 살 것이다라고 예고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고 대통령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의 펀드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데이터 뉴딜, 뉴딜 정책을 쓰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돈을 170조를 부어부겠다는 거고 거기에서 펀드를 만들겠다는 거고 펀드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주식을 산다. 이런 돈 놓고 돈 먹고 게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답이 나와 있는 장이고 이 뉴딜 정책과 관련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ARM이죠. ARM이 엔비디아로 갔습니다. 엔비디아로 갔죠. 엔비디아로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ARM이 엔비디아로 갔어요. 이 엔비디아로 간 거는 미국으로 간 겁니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갔어요. 이거는 앞으로 무슨 의도가 있느냐. 중국을 더더욱 견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때문에? 뭐로? 화웨이와 기술 경쟁과 중국을 견제한다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서 1985년 일본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D램 반도체 산업을
일본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에 넘기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985년도에 한국은 반도체 산업이 걸음마 삐약이 단계예요. 예, 삐약 하는 단계였는데 이제는 세계로 호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ARM 즉 ARM이 엔비디아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또 미국이 헤게모니를 지겠다는 거죠. 그럼 헤게모니를 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은 또다시 어게인 1985가 되고 있습니다. 즉 비메모리 반도체에 ARM을 가져간 거는 비메모리 반도체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에서 TSMC는 초록은 동초다 이래죠. TSMC와 파웨이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대만과 중국이다. 이거는 너나 나나 비슷하다. 고로 안보동맹이 맺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로 우리와는 안보동맹이 맺어 있고 혈맹관계고 안보동맹을 통해서 삼성전자는 믿을 수 있다. 즉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기술을 쓰고 있는 것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안 된다 그러면 안보동맹에서 안 되고 있다. 즉 믿음을 갖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밸류체인이 틀려지고 있다. 즉 엔비디아 쪽으로 ARM이 갔다라는 것은 삼성의 밸류체인들에 대해서 삼성에게 유리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 삼성전자가 가고 있는 이유,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이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고로 지금 ARM을 인수한 엔비디아에게 삼성전자는 이미 GPU 관련해서 이미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돼서 수주를 받았다. 그러면 한 번의 물꼬가 텄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엔비디아 칩을 지속적으로 삼성이 수주받을 가능성이 크다. 왜? TSMC에서 자꾸 발을 뺄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안보동맹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지금 ARM이 엔비디아로 가는 거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삼성에게는 햇빛이 뜨는 것이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130조를 투자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전략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지금 이 ARM을 인수한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우군이다. 삼성전자의 제2의 성장을 도울 것이다. 어게인 1985년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하에서 투자하시면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 장세에 관련돼서 30분 동안 설명한 거 있습니다. 요 시세 특히 시황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이 좀 있는데요. 직장인들, 켈리미미님, 마미님, 처음 오신 분 1번만 한번 눌러주시고요. 종목 상담하실 분들은 종목, 매수가, 비중을 올려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올려주세요. 오랜만에 전번에는 제가 상담 끝까지 잘 해드렸습니다. 1시간 이상 상담해드렸는데, 예, 오늘도, 예,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예, 저 모르시는 분도 있죠. 예, 저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예,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올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종목하고 비중, 이거 올려주세요. 예, 저는 이문찬 대표고요. 예, 매일경제TV의 지금 전속, 예,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 D증권사에서 강남, 예, 압구정 지점장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2008년에 임원이 돼가지고요. 예, 리테일 전략본부장도 했고, 강남지역본부장, 예, 그 다음에 중앙지역본부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저의 투자 철학은 메가트렌드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역사에 투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 그리고 향후에 그 기술을 통해서 헤게모니를 쟁탈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가지고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와 기술력, 요새 이제 PDR이라고 그러죠. 꿈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CEO가 그 투자를 했을 때 어떤 투자의 철학을 갖고 투자하는지, 그래서 CEO의 경영 철학, 이런 쪽에 초점을 두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메가트렌드 투자 방법은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요인에는 CEO가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투자하는 것이 미래의 성장 동력을 투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술은 경제적 혜자가 있는가, 그리고 침투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향후에 그 침투율 속에서 미래의 역사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마 제가 증권사 임원 출신 중에 최초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한경에 제 후배 하나가 또 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MBN에서는 증권사 제도권 출신은 제가 처음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철학을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조해 보시고, 저희들은 방 운영 전략은요, 중기 포트를 8, 단기 포트를 2,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포트를 좀 구성합니다. 이렇게 포트를 구성해 가지고 신규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새롭게 또 편입되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8대 2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또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시키고 또 변경시켰는데, 한 달에 포트 변경, 그러니까 중기 종목, 단기 종목과 중기 종목이 있는데,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또 수익도 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비도 벌고 용돈도 쓰고, 그래서 단기 포트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희 포트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에 포트가 있지만은 두세 번 정도밖에 변경이 안 돼요. 한 달에. 그래서
포트의 변경이 아주 빠른 편은 아닙니다. 한 3번 정도, 한 달에 3번 정도 또는 4번 정도, 많게는 4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그 포트를 조금씩 변경합니다. 그래서 종목도 새로 편입하고 또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면서 종목을 좀 계속해서 편입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표부자님이 얘기했듯이 삼성전자 기간으로 어디까지 보면 됩니까? 어디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간으로 어느 시점까지 보게 될까요?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표부자님. 다만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메모리 사이클이 지금 2010년 이렇게 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빠졌죠. 6개월 하락했습니다. 재고 급감과. 여기 보시면은 3쿼터에 좋아지고 1쿼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앞으로 조금씩 좋아진다는 겁니다. 표부자님.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이다. 그런 얘기는 잘 말씀 안 드려요. 왜냐하면 그거는 신이 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다만 이 산업이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변화되는 것, 이거는 알아야죠.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뭘 갖고 있느냐? 엔비디아하고 관계, 인텔과의 관계, 퀄컴과의 관계, 그리고 ARM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D램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투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캐펙스가 감소되면서 D램 가격, 고정 가격이 서서히 방향성을 돌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삼성전자 대형주예요. 그러면 IM 사업부, 모바일 사업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모바일 사업부가 그동안 안 좋았는데 화웨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화웨이가 규제되고 있습니다. 규제되니까 화웨이가 국내에 1억 3,800만 대, 해외에 6천만 대 파는데 해외 6천만 대 파는 것이 지금 올스톱 되고 내년에는 부품 공급이 안 되면 생산 차질이 있는다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고스란히 혜택을 보는 건 뭐냐 이거예요. 표부자님.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모바일 사업부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단순히 어느 관점에서 투자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모멘텀을 갖고 투자할 것이냐, 이걸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익의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나빠지는 모멘텀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서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삼성전자는 종합예술에 속한다는 거예요. 왜? 대형주고 하는 일이 많고, 그래서 이 투자, 삼성전자의 투자는 좀 더 롱텀 베이스로 봐야 된다는 거고, 지금 약간씩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985년 삼성전자
어게인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일본과 미국이 싸우면서 혜택을 본 거는 삼성전자였다. 자, 2020년에 화웨이,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 속에서 혜택을 보는 거는 삼성전자다. 예,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예, 답은 예, 표부자님께서 예, 얻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희는 뭐 아시겠지만 여기 성공투자후기도 저희들은 계좌 수익률로 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은 이제 뭐 한 종목, 두 종목 수익 났다 그래서 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뭐 제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투자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매일 종목이 올리고 예, 종목을 올렸다는 거죠. 예. 근데 맨날 뭐 어느 종목 단기적으로 이익 났다 뭐 했다 그러는데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총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단타방에 계신 분들 내 계좌가 예, 지금 시세가 폭발했는데 더블 나신 분들이 있느냐고요. 더블. 예, 당연히 더블 났어야 되죠. 네. 우리 회원님 좀 보시면은 예, 2018년에 19년에 요게 손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예, 또 손해 봤죠. 그래서 2020년 1월 22일 날 저한테 왔어요. 80% 손해 보고. 근데 7월 23일 날 원금을 회복하고 그 이후에 또 3천만 원을 더 버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저희는 그냥 실질 게임이에요. 예, 증권회사에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이거를 그냥 머리로 계산하고 또는 뭐 사고팔고 해서 이렇게 수익 나는 것이 리얼로 구자로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방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철학은 계좌 수익률이 플러스 났느냐 마이너스 났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코스닥. 예, 코스닥이 스치면 상한가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즉 여기부터 얘기했습니다. 여기부터. 예, 지금 유동성, 유부남으로 부자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맨날 리스크 관리한다. 안 된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예요. 근데 아직도 지금 갈 길이 멀은 장세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올 때 저희 회원님은 5배, 아까 보셨죠? 5배 이익이 났습니다. 5배 이익 났다고요. 그러면은 총계좌 수익률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서 5배 수익이 났고, 예. 그러면은 총계좌 수익률로 여러분이 따져야지.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여러분들이 수익이 100% 수익이 안 났다. 이거는 투자를 잘못하신 거예요. 예, 여기 오신 회원님들 본인 투자가 잘못됐거나 어느 전문가한테 투자하셨을 때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투자다 라는 거를 인지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종목, 예, 썩은 종목 가지고 자꾸
희망 고문에 여러분들이 당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희망 고문에 당하는 때가 아니라 진정으로 수익을 내는 아주 중요한 때인데, 이 장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0포인트 시대가 도래해야 한다. 유동성 장세다. 제 별명이 유부남이었잖아요. 유부남. 유동성으로 부자 만드는 남자. 이게 제 별명이었죠. 유부남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미래의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산업. 그래서 오늘도 엔비디아 얘기를 했던 이유가, 엔비디아가 왜 암을 인수했느냐 이거죠. 암을. 암을 인수했느냐. 이게 1985년에 프라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미일과의 경쟁 속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삼성전자에 생기듯, 올해 2020년은 새로운 게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파웨이, 즉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중 간의 기술 패권주의에 의해서 올라갈 수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투자하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깜깜한 밤에서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은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창출하는 장이에요. 수익을 폭발하는 장이에요. 수익을 감내하는 장이 아니라 수익을 폭발하는 장이라고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손실봤던, 마이너스 80%까지 손실봤던 분이 80%를,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억 있던 것이 2천만 원이 왔는데, 이게 1억이 되고도 3천만 원이 플러스 된 거예요. 근데 1억 있을 때는 돈이 많기 때문에 종목도 잘 사고, 이것저것 잘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2천만 원에 오면 정말 옴짝달싹 못해요. 변신하기도 쉽지 않고 투자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까먹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죠. 1억 있을 때의 투자 전략과 2천만 원이 있을 때의 투자 전략은 천양지 차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님은 2천만 원, 즉 마이너스 80%에서 본전을 하고도, 본전을 하려면은 이 2천만 원이 1억이 되려면 5배가 나야 된다는 거죠. 5배가 나고도 이렇게 플러스가 된 거예요. 플러스가 된 거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장을 똑같아요.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했을 거고, 이 장에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플러스가 됐느냐, 그리고 얼마나 벌었느냐, 그리고 우리 고객님처럼 100%, 200%씩 내 계좌가 플러스가 났느냐, 이 게임이지, 단기 종목과 이런 종목이 일시적으로 수익 났지만 내 계좌가 얼마나 플러스 났는가를 생각해보고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다.